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왼쪽 관자놀이에 대고 마치 거기에 구멍이라도 뚫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격렬하게 회전 운동을 이제 동작하는 이제 그런 몸짓, 특이한 몸짓을 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특이한 이 제스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유추를 해 가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그녀가 겪었던 어떤 것들에 대해, 것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유별난 아이라고 생각될 만큼 2살 때 214페이지입니다. 그녀는 열린 방농 문에 등을 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 어떤 리듬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문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또 손가락으로 집 담벼락에 석회 모르타르를 계속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뭐,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되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 또 여자는 4살 때쯤에 이제 수음이 시작되었다고. 수음이 뭐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어떤 자위에 의하는 행위들, 음, 그런 행위들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유아기 특유의 행위를 나중에, 나중에 이 여인이 성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의 전 단계의 행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용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시죠.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그녀가 경험했던 특이한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암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어린아이가 취한 이런 개인적인 어떤 형태는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은 그 아이의 생활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어,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성욕 리비도만으로 볼 수 없고 정신 리비도, 정신적 에너지의 문제로 봐야 그게 이제 이해가 간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로서의 그 리비도를 이제 설명을 해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융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성적인 리비도의 퇴행. 말하자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퇴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프로이트도 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연결해서 이제 이거를 다 본 거지만 융은 거기서 더 강조하는 게 그 리비도의 퇴행은 성적인 것만으로 국한하기에는 정서적이고 정감적인 것들이 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정서적인 거, 정감적인 거, 지금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례의 성적 행위로서의 그 유래들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면서 이 유래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유래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프로이트의 성욕 리비도의 퇴행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지금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성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유래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어, 여기서 이제 융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초기의 발달이 유아 초기의 발달과 유사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 유래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성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서 성적인 거, 성욕으로서의 어떤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래들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다른 성적인 그 뉘앙스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정서, 정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행위로서의 유래들을 보니까 아, 다 성으로 대체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걸 잘 보게 되면은 다른 리뷰도다. 그래서 아까 그 뭐죠? 어느 부족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 의식을 치르는데 어, 벌거벗은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이제 그 의식을 치르면서 이게 발기가 되면 그러니까 성적인 성욕이 올라오면은 그 의식은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경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의식은 성적인 행위로서의 어떤 의식이지만 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욕으로 빨려들게 되면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융은 이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다른 리비도로의 이행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환자가 이제 정신분열증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들을 이제 보였는데, 어, 그때 보여지는 그 환상들을 보게 되면 다 고태적 산물들이죠. 이 환자의 이 특이한 행동을 이 과거 인류 역사 초기에 이 고태적 산물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여성의 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유아 초기에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막 그 석회 이렇게 막 구멍 뚫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세 때 수음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잃습니다. 어, 시- 심한 충격을 받죠. 그러고 나서 어, 구멍 뚫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관자놀이를 막 이렇게 돌리거나 막 이런 행위들, 이제 정신증의 어떤 이제 모습들로 본 거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융은 이제 유아 초기 때 구멍 뚫는 그런 행위와 이 성인이 되어서 구멍 뚫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뭐가 다르냐? 이 그 성인이 되어서 구멍 뚫는 것은 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수음 이전에 아이 때 구멍 뚫는 행동은 그 성적인 측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다 성애적인 원인으로 그 퇴행, 성적 리비도의 퇴행으로 봤기 때문에 융은 유아 초기 때 이때는 성적 그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구분 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비도의 초기 단계, 리비도의 초기 단계, 그냥 우리 그냥 우리 인간의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선생님들 어 아기 이제 키워보신 선생님들 아시죠? 아기 낳으면은 아기가 옆에 볼에다가 이렇게 손 대면은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섭생 기능, 식이 기능이라고 하죠. 이 섭생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 기능으로의 리비도 이행이 이어지죠. 왜냐면 이 성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쾌감을 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유아 초기에는 이렇게 식이 기능 영역에서 이때 이제 막 빨려고 하는 이제 융은 여기서 율동, 리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빠는 행위와 그 다음에 이제 빨아서 먹고 만족하게 되는 이 쾌락 행위의 최초 모델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유아들이 이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발도 버둥버둥, 손도 버둥버둥 잘 못 움직이다가 조금씩 여물어지면서 이제 자기 몸의 어딘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최초의 쾌락에서 이제 다른 기능들의 영역 속으로 이제 옮겨간다. 이런 그 쾌감을 주는 성적 리비도 외에 그 외에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아기 때, 유아기 때 나타났던 이런 성욕들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목표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간지러우면 그때 이렇게 긁는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이런 그런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유아기 성장기 전반에 나타난 리비도 이행 해가지고 보게 되면 빠른 행위, 그죠? 젖 먹는 거, 빠른 행위, 율동이 있죠. 이 행위가 어, 좀
이렇게 봐야겠다. 이 행위는 이제 시기 기능이죠. 기능으로서는 어떤 시기 기능이 있고, 영역으로서는 구강이죠. 입에서 이제 빠른 행위가 있으니까. 요게 성장기 전반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몸이 발달하고 뭐 하면서 이 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지르기, 구멍 뚫기, 잡아당기기에 대한 율동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율동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먹었던, 그냥 먹기에 충실했던 그 기능에서 이제 손발이 발전하고 수단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신체 기관이. 그러면서 성기능이, 어, 성기능으로의 그 이행이 이제 일어나고 시기 기능에서 그리고 성적 쾌감을 이제 느끼는 걸 자기가 이제 느끼면서 또 수음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구강, 입에서부터 해서 점점 신체의 다른 계구부 또는 피부와 피부의 특수한 부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리비도에 이렇게 이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먹는 거하고 이 성기능은 내적 연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속된 말로 나 쟤 먹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섭식에서 정신으로 넘어오기까지 이거를 이제 전 성욕 단계라고 하고 1세부터 4세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4세 이전에는 성욕 단계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퇴행이 이루어지는데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 리비도의 퇴행이라는 말처럼 퇴행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퇴행이 4세 이전으로 퇴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성욕 단계로 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융은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퇴행이 그냥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그 측면에서 착안을 했을 때 물론 병리적인 사람들을 이제 사례로 다루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경증 하면 일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퇴행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병적 증세라기보다 어쩌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든 문제 있을 때 퇴행이 일어나는데 이게 4세 이전의 그 단계로의 퇴행이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4세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유아 아주 초기잖아요. 유아기 아주 초기. 그럼 이거를 역사적으로 가져가 보자. 인류의 초기로. 왜냐하면은 인류 초기 때 그런 유래들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아까 곽지우 선생님이 쭉 그 이야기 부분적으로 해준 것들, 그런 유래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밝혀보자. 그러면 4세 이전의 그 퇴행에 대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긴장성적 우울증을 앓는 이런 여성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퇴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성적인 것과 연결되는 듯한 이런 행위들이 바로 그 고태적인 그 상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에 그들의 인류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알아보자라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하고 프라만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그 불의 생성과 구멍 뚫기의 의미를 이제 밝혀보는 겁니다. 막 복잡하죠. 이거를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정리하기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불을 가져온 자입니다. 프라만타는 인도의 불을 가져온 자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둘은 연관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음, 이 프라만타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별명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도에 그 만타미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그 만타미라는 이제 언어가 있어요. 이 만타미는 흔들다, 문지르다, 문질러서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언어인데 이게 불을 준비하는 행위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도 만타노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불을 준비하는 행위에서 어떤 지적인 측면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연결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행위로서 이제 리듬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 행위로서 보게 되면은 이 만타노 앞에 뿌리는 만타노라는 이제 이런 그 언어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미가 학문, 학습, 교육 뭐 이제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메테오마이라는 말에도 염려하다, 고려하다, 존중하다 이제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까지 그 어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미리 숙고하는 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있다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해시크의 주석을 통해서 인도의 프라만타의 의미를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가열하다라는 말은 이제 따뜻해지다라고 이제 주석을 다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빛을 발하는 자 또는 불타는 자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미리 생각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프라만타에게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에게도 미리 숙고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 프로메테우스는 프리기아인의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기아인의 종족은 인도의 부르구 가문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관계가 있죠. 근데 부르구 가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이 부르구 가문에는 부르구라는 이 말은 어머니 속에서 팽창하는 자 이런 이제 불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부르고는 아그니와 비슷하게 화염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염에서 부르고가 생겨났다. 부르고는 그을렸지만 타지 않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비추다, 번쩍이다, 번개치다, 광채나다. 부르고는 빛나는 자다. 이런 부르고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지금 이 여기서 이타스, 아그니, 만타나 이거는 프로메테우스와 프라만타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타스는 물, 아그니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만타는 이 아그니, 불의 아들이다, 남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219페이지에 있는 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프라만타에서 프로메테우스는, 프라만타에서 프로메테우스로 연결된 길은 물론 단어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본 것처럼 아마도 직관이나 이미지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언어적 전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형적 유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요거 한번 더 읽을게요. 사고, 예방체, 미리 숙고함이 마찰식 목재 점화와 결합되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어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뜻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미지로 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의식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이 나무와 나무, 남자나무와 여자나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찰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원학에서는 어간들의 이동 말고도 어떠한 근원적 상들의 토착적인 재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중국의 그 한자의 상형 문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 상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언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프라만타의 이제 둘의 어원을 보니까 불의 생성, 불을 가져다 주는 행위, 뭐 이제 불을 준비하는 행위, 뭐 이런 거가 관련됐는데 이 이미지가 바로 구멍 뚫기, 마찰을 통해서 아까 우리 페이지에서 봤죠. 그런 식으로 구멍 뚫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미지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여성이 자기 관자놀이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구멍을 뚫으려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이 4세 이전의 단계로 그때로 지금 퇴행되어 있는 것의 의미를 지금 보려고 도대체 그녀는 왜 그쪽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까를 질문을 남겨두면서 계속 텍스트를 봅시다. 그래서 불의 생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이제 하면서 이 불의 생산, 그렇죠? 불이 마찰을 통하면 불이 이제 붙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찰로의 행위, 불의 생산을 위한 마찰로의 행위를 어떻게 느꼈냐면 성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술 행위, 영험적 불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액땜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의식을 치르듯이 이들의 이런 행위들이 이제 뭐 가축을 병으로부터 지키는 행위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욕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혼이라고 표현하는 거, 마찰은 결합한다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신성혼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수태의 마술, 봄의 마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이 성교를 성욕만의 어떤 그 에너지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불의 생산과 성욕 간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자, 그래서 이 성기능에서 다른 리비도의 이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프로이트의 견해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성기능에서 다른 것으로 이행. 그러니까 근친상간, 대표적인 거죠. 근친상간의 금지, 성기능을 금지한 거죠. 성욕에 대한 어떤 걸 금지했는데, 어, 그때의 이제 부족 간에는 이런 어떤 동족혼을 계속해서 두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제한이 필요했고, 또 성적 행위를 그래서 금지했는데,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 에너지만큼 이거를 누를 만한 고도의 에너지가 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근친상간 금지가 되니까. 그게 바로 불안이다라고 프로이트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차용한 게 그 원숭이 무리에서의 아주 폭력적인 그 대표가 있었나 봐요, 원숭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시적 집단의 그 신화를 차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태고적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원숭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부계, 모계 이런 거와 관련한 불안의 원천을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집단에 이런 불안의 원천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로 인해서 근친상간은 금지되었다.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한 성욕에 대한 그 에너지는 이런 불안의 에너지로 대체되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융의 견해가 또 있죠. 원시적 집단에게 중요한 건 그 집단 전체의 생존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막 성욕이 불타 막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 지진이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성욕이 계속 살아있겠습니까? 외부적인 위험, 심각한 위험 그런 게 성욕보다는 훨씬 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단은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 근친상 상간에 대한 제약은 그런 집단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원천은 이렇게 이제 228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안의 원천은 집단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가져오는 외부에 매우 현실적인 위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의 모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욕을 제압할 만한 그런 불안은 아니라는 거죠. 적들과 굶주림으로 인한 불안은 성욕을 능가한다. 성욕은 알다시피 원시인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성을 취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원시적 집단에서는. 그래서 불안에 의해 억제된 리비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퇴행된 리비도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내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기 위한 퇴행이다. 제가 아까 4세 이전으로 퇴행하는 왜 그런 이제 유아 초기로 이 퇴행하게 되는지 성욕 리비도의 퇴행이잖아요.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퇴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거다. 그렇다면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리로 가게 된 거겠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서 이 나의 리비도 에너지가 초기로 이제 퇴행을 하는 거예요. 퇴행을 하는데 그냥 에너지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고 이렇게 퇴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붙잡기 위해서 그때로 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그러면 유아 초기에 우리가 아까 그 유래들을 본 거, 신성원에 관한 그런 유래들을 본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본인도 모르게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이 힘든 상태를 회피도 있지만, 퇴행이니까 회피죠. 회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후퇴죠. 후퇴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창조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막 관자놀이를 막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 자리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도 그거 보셨어요? 그 아이가 진짜 머리를 쾅쾅쾅 부딪히는 걸? 저는 이제 봤는데, 시댁 쪽에 이제 그쪽 식구의 아기였는데요. 되게 어린 아이였어. 그 아이도 2살이 되었던 것 같아. 머리를 벽에 계속 박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래서 걔 헬멧을 씌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랬는데 사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분들의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런 행동들을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때 드러나는 행위가 초조함으로 인한 다양한 행위의 신체 율동 리듬. 그쵸? 이 리듬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손가락 깨물기 하고 자꾸 하고 발 막 까딱까딱까딱 발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 떨고. 이런 것처럼 이 신체 리듬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그 성적 특성을 띤 온갖 비슷한 행동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퇴행으로의 리비도는 시기행위 및 성행위의 원초적 모델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고 했죠. 이 원초적 모델이 되는 유아기의 율동적 행위로의 퇴행이다라고 융은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율동적 행위로의 퇴행이다. 이러한 율동, 리듬은 정체된 리비도를 다시 일깨운다. 불의 준비와도 같다. 어떤 느낌이 오지 않나요, 쌤들? 우리 최윤정 선생님은 그 어떤 그 동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일깨우잖아요. 그죠?
소리나 뭐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나의 리비도가 지금 그 정체되었을 때 리듬이 있던 시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의 시기로. 이게 이제 불을 준비한다라는 것. 뭔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소름. 이거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원시 집단이 어떤 리듬을 그냥 리듬은 그냥 놀이 같지만 정말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이치고는 되게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어떤 성욕으로서의 그런 쾌감으로서의 그런 리듬이 아니다. 그런 활동이 아니다. 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형태로의 어떤 리비도의 이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듬화의 성향은 성이 아닌 감정적 사건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신분석,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놀이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복적인 놀이죠. 그러니까는 강박적인 놀이죠. 이게 바로 치유수단으로 쓰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맸을 때 저희가 이제 조그만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 마당 옆에 그러니까 마을길이죠. 마을길 이제 밭도 있고 뭐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차가 있었거든요. 주차를 해놓고 세차를 이제 거기서 수도 연결해서 늘 거기서 세차를 했는데요. 그때 차가 카니발이었어요. 크죠?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컴프레셔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먼지 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남편이 세차를 했거든요. 길이 아주 내리막길은 아닌데 마을길이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리막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러나 바퀴는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내리막길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잘못한 거지. 조그만 애가 이제 노는데 그 아이가 운전석에 이제 앉은 거야. 운전석에. 아빠는 컴프레셔 연결해갖고 막 그렇게 청소하고 있고. 근데 애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푼 거죠. 그러니까 이 컴프레셔 줄이 끄 하고 이제 끌려가면서 차가 이제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이. 나는 이제 안에서 소리 듣고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깜짝이야.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뭐야, 야, 시리야. 조용히 못해? 그래갖고, 뭐 이렇게 쭉, 차가 내려가고 있었고,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놀란 데다가 아빠가 소리 지르고, 그런데 다행히 그게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부딪히고 멈췄어요. 대신 컴프레셔 때문에 이제 차가 긁히긴 했지만 멈췄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남편도 어린지라 아이한테 화를 냈지. 놀란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래갖고 얘한테는 그게 이제 큰 충격으로 왔겠죠. 자기도 놀랬을 텐데 혼까지 났으니. 그런데 얘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놀았는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던 놀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애니까 막 자동차 장난감 있잖아요. 자동차 장난감으로 계속 그 사고 나는 걸 재현을 하는 거야. 꽝, 꽝 하면서. 그 놀이를 한참 했어요. 그래갖고, 뭐, 그게 인상에 남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제가 교수님이랑 공부할 때였죠, 그때도. 그때 이제 그런 놀이를 했죠. 이런 리듬이죠, 어떻게 보면. 꽝, 꽝 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해서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리드마의 성향은 성이 아닌 감정적 사건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다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바찬디스 부족의 사례, 그 신성원,
그 성욕같이 보이는 그 신성원을 의식처럼 이렇게 이제 할 때 성적 충동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굉장히 경계했던 점. 이것만 봐도 이것은 성적